사실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이 리오프닝도 세계 경제 구원 못한다. 결국은 중국 경제는 어떤 경제예요? 부채의 경제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이 한국처럼 외환이 개방이 됐으면 외환 위기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 경제인데요. 작년 말에 3%라는 충격적인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작년 목표는 5.5%였는데요. 결과는 3%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2023년은 과연 얼마일까? 지금 글로벌 IB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5에서 높게는 5.8까지 보는 글로벌 기관들이 있고요. 중국 국내 연구 싱크탱크 기관들도 지금 좋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올해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많이 과장됐다. 그래서 사실 소비 외에는 딱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제 성장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중국 경제의 2023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제 손에는 지금 여러 개의 기사가 와 있는데요. 우선 해외 IB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입니다. 여기 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사인데요. 몇 개 글로벌 IB들이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일단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지금 5%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5.5 지금 높게 보고 있고요. JP 모건도 지금 전반적으로 5.6%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티 제너럴은 지금 5.8%로 기존의 5.3에서 왕창 지금 높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IMF는 5.2%, 그래서 전반적으로 5% 이상, 많게는 5.8로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근거는 올해 코로나 끝냈죠. 중국 정부도.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는데요.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주요 가장 큰 논리 근거고요. 플러스 작년에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기저효과가 있다. 라는 게 전반적으로 해외 IB들이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지도 중국 국내 싱크탱크죠. 사회과학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대로 지금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양회가 3월 5일에 시작이 됩니다. 매년 3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서 올해 1년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는 거를 전국 인민대표대회 매년 3월 첫째 주에 열리는데요. 거기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작년에는 5.5%였는데 올해는 6%로 설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중국 관영 언론에서 시사점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이 리오프닝도 세계 경제 구원 못한다.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지금 견인 효과가 1.5% 정도 부양에 그칠 듯한 이런 월스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요한 이 근거를 보면은 여기서 제시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이라는 그리고 지방 정부의 매칭 펀드 4조 위안 총 사실 8조 위안 넘는 대대적인 재정 부여가 투자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은 정부 주도로 주로 재정 확대와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사실은 주도적인 위기 극복 모델을 제시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르다.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는 사실 중국 정부가 계속 해왔던 이런 정부 주도의 성장 위기 극복 모델은 이제는 더는 먹히기 힘들고 결국 올해 중국 경제는 소비에 근거해야 되는데 소비의 주체는 중국 국민들이다. 근데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기사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 팬데믹 기간에 중국 주민들이 쌓은 2조 6천억 달러의 저축이 그중에 70%는 장기 저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사실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주로 주변 여행을 많이 하죠. 홍콩, 마카오, 여기 일본, 도쿄 같은, 그리고 한국 서울 같은. 근데 사실 지금도 항공편이 기존이 2019년 대비 15%밖에 회복이 안 됐고, 그래서 올해 사실은 글로벌 전체 성장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만약에 중국 소비가 제대로 가준다면 전 세계 성장이 1%를 공헌할 거다. 중국이 1%면 엄청나. 전 세계 30%를 중국이 공헌하거든요. 성장이 30%. 그래서 올해 1%를 괜히 할 거다. 이런 또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앞에서 말한 이런 요인 때문에 중국 주민들이 결국 돈 써줘야 중국도 살고 세계도 사는데 지금 상황에는 장기 저축을 묶거나 소비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월스트리트 럴리고요. 그리고 또 소비를 한데도 주로 국내 소비다. 해외 소비는 사실은 별로 기대할 게 크지 않다라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 내용 보면 전망이 엇갈리고요. 럴리 근거도 서로가 지금 조금 엇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리오프닝 효과 어느 정도인지, 세계 경제에 대한 견인 효과,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시작인지 제가 개인적인 오피니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올해 경제가 어떻게 가냐. 요점은 글로벌 IB들은 5.3%가 평균이 5.3% 보면 되는데 중국 시그대는 5.6%. 그래서 올해 중국 경제는 글로벌 IB들과 중국 시그대 5% 이상이다. 일단 요렇게 볼게요. 그러면 5%라는 게 어떤 수치냐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중국 GDP 규모, GDP라는 건 1년에 새로 만들어낸 새로운 부가가치입니다. 새로 만들어낸 생산가치잖아요. 121조입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5% 성장한다라는 거는 6조 위안, 6조 위안은 약 1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웬간한 국가의 GDP보다 더 큰 규모예요. 한국도 지금 GDP가 1.7조 달러 좀 넘거든요. 러시아는 1.5조 달러입니다.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는 규모예요. 1조 달러라는 건.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다. 일단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5%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워낙 낮았어요. 작년 1년 전체가 3%잖아요. 그래서 3%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5%는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를 했을 때 1조 달러 새로 만들어낸다. 일단 이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5%를 성장하는데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근거가 뭐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투자, 소비, 순수출입니다. 이게 경제를 새로 끌어올리는 우리가 성장 엔진인데요. 작년에 2022년 데이터를 볼게요. GDP가 작년에 3% 성장했는데 어떻게 3%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1%는 소비에서 만들어졌어요. 1.5%는 자본 투자, 그다음에 0.5%가 순수출이에요. 그래서 3% 성장한 겁니다. 1% 소비, 1.5% 투자, 0.5% 순수출. 자, 그러면 올해 5%가 만들어지려면 소비, 투자, 순수출 이렇게 나눠 봐야 되겠죠. 올해는 수출이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사실 중국은 팬데믹 이래 좋았어요. 다른 나라가 공장이 멈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수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보면은 한 8% 성장했어요. 8% 성장했는데 8.1% 성장했는데 그중에 1.7%가 순수출이었어요. 역대 높았어요. 2021년에. 그래서 굉장히 순수출 공헌도가 팬데믹 기간 높다가 작년에 1.7에서 0.5로 떨어졌어요. 그 말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중국어 어서는 베네핏을 못 받는 거죠. 올해는 순수출 공헌도가 0일 수도 있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올해 소비하고 투자합니다. 그럼 투자는 자본 투자예요. 그럼 정부나 기업이나 민간이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계속 투자 확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미 정부 측면에서 주로 인프라 투자거든요.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는 이미 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새롭게 경제에서 도로를 새로 까고 철도 새로 까고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 있어야 되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럼 주로 기업 투자예요. 기업은 국유기업하고 민간기업 투자인데 국유기업도 사실 할 만하고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거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민간기업 투자 지금 기업 대출을 보면은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기존에 유지한다 해도 지금 사실은 기대하기가 작년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작년에 1.5%를 생각하고 그럼 올해 5%면 3.5%를 소비해서 해줘야 돼요. 소비해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올해 소비 성향을 봤어요. 봤더니 사실은 저축은 확 늘어났는데 중국 저축은 그동안 돈을 안 썼으니까 3년 동안.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장기 저축으로 놓고 소비를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소비 성향이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국 주민들이 원래 소비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부동산 구매했거든요. 부동산 구매하면 저축을 대부분 쓰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비를 하냐 안 하냐는 은행에서 중국 주민들이 가게가 대출을 하냐를 보면 알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가계의 은행 대출은 마이너스 5천억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 마이너스 5천억 위안 넘었을까요? 부동산 경제가 죽으니까 중국 주민들이 부동산을 안 사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가 주로 어디서 썼냐면 부동산 투자로 많이 썼는데 부동산 주니까 안 쓰죠. 그러면 부동산에 안 쓴 돈을 생활 소비로 써야 되는데 생활 소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큰 소비는 가전, 자동차, 해외여행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가전하고 자동차는 있을 사람은 다 있어요. 사야 되는 사람은 경제력이 너무 낮아요. 살 돈이 없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큰 소비 품목이 부동산, 자동차, 가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가전하고 자동차인데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올해 소비를 어느 만큼 적극적 경제 정책 쿠폰 나눠주면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민간 소비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국 정부의 모든 정책이 소비 쪽에 집중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3월에 양회에서 소비 경제 정책이 어떤 게 나오는가를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거는 중산층에 가는 거거든요. 중국은 세계 G2 국가예요. GDP 2위 국가고 강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나라 가든 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비자 받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여행이 중국 사람을 가장 소비하고 싶은 쪽인데 이게 한국 놀러 어제도 어느 나라도 가도 비자를 단체에서 보통 여행해서 단체 여행 비자를 받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비자 받는 게 무슨 담보를 요구해요. 돈을 엄청 담보. 그래서 주로 국내 여행을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리오핑 효과가 이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여행이라든가 여행하면서 쓰는 소비, 예를 들면 한국에 여행 온다 하면 한국에 와서 쓰는 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주도로 대규모적인 부양책은 작년 대비 더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부채 규모를 제가 말씀드려요. 중국이 있잖아요. 지금 찍어낸 돈, M2, M1은 현금이에요. 현금, 순수 현금이 돌아다니는 현금 말이에요. 근데 M2는 예금, 저축예금, 수수료, 은행의 예금까지 포함해서 M2로 말하는데 300조예요. 여러분. 중국 1년에 새로 만들어낸 GDP가 120조라고 했죠. 근데 M2가 300조예요. 이게 보통 M2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국은 주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융자를 합니다. 미국처럼 자본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펀딩, 파이낸싱이 주요는 은행 대출이에요. 그래서 올해 데이터를 보면 은행 대출이 1월 달에 팍 늘어났어요. 정부에서 야 빨리 대출해서 빨리 대출해서 투자를 확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 대출을 팍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행 대출하면 기업에서 은행 대출을 하면 그걸 돈을 현금 빵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은행에 수시 입출금으로 예금해 놓습니다. 투자하려고. 그래서 그게 M2에 다 잡혀요. 300조에 돈이 엄청 풀렸다는 거예요. GDP에 거의 3배 정도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중국 CPI는 되게 낮아요. 현실에 가보면 돈도 잘 안 돌고 실제 돈 필요한데 돈도 없고 이래요.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두 곳에 간 겁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중국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꽉 잡고 지금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왜 부동산이 잡혀 있고. 근데 부동산 잡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돈이 새로 대출한 돈이 주로 생산 활동에 새로운 제조 설비 사고 새롭게 투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이게 GDP가 새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대출한 돈들이 거기에 간 게 아니고 새로운 대출을 해서 과거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양쪽으로 많이 풀렸는데 그게 이렇게 새로운 땅을 사고 새롭게 투자하고 제도 설계 이런 데 가야 새로운 GDP 만들 근데 간 게 아니고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부채로 또 연장하고 그래서 중국이 그 은행 대출 구조를 보면 평균 기간이 과거에 3년에서 5년, 지금 7년에서 10년을 눌러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중국 경제가 연착륙 시키려고 사실은 올해가 만기가 됐어요. 근데 못 갚아요. 기업이. 돈이 없어요. 그냥 파산해야 되잖아요. 그냥 파산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중국 경제가 갱착륙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새로운 대출을 해줘요. 그 대출로 이 부채를 갚게 하고 또 다시 한 7년짜리를 대출해 주는 거죠. 그게 뭐죠? 연명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300조 풀렸는데 실제는 돈이 안 돌아요. 그게 지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옛날 부채를 갚는 실제는 새로운 GDP 만든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300조 이자를 5% 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15조입니다. 15조 위안. 아까 1년에 얼마 새롭게 만들어낸다죠? 매년 6조 위안을 새로 만들어낸다는데 매년 갚아야 되는 부채가 15조 위안입니다. 이게 중국 경제예요. 6조 위안을 새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내 월급을 6만 원 받는데 매월 내 갚아야 되는 게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어떤 경제예요? 부채의 경제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부채를 일으키지 못할 때는 중국 경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날 중국 경제가 망한다는데 뭐 잘도 가고 글로벌 싱크탱크들 막 뭐 5.8까지 막 예측하는데 왜 맨날 중국 경제 안 좋다 그러냐.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경제를 부채로 새로운 부채로 과거 부채를 가면서 근근히 이런 기업을 뭐라고 하죠?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좀비 기업만 연명하면서 우리 보기에 경제가 가는 것 같은데 실질은 만들어내는 건 6조밖에 안 되는데 갚아야 되는 건 15조 되는 이런 경제예요. 이게 만약에 중국이 한국처럼 외환이 개방이 됐으면 외환 위기가 옵니다. 이런 경제 구조면 외국의 헤지펀드 바로 위안화에 대해서 공매도를 쳐버려요. 이런 경제 구조. 근데 중국은 자유 대환을 막아놨죠. 마음대로 위안화를 샀다 팔았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를 공매도를 안 하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이게 지금 대출이 1월 달에 지금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정부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야, 빨리 대출해줘 이래. 지방 정부도 새로운 부채를 이렇게 해서 과거 부채를 갚으면서 지금 지방 정부도 막대한 부채를 지금 계속 근근히 지금 연명해서 지금 쓸 돈이 없고 지방 정부가 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5%, 5.8%, 뭐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야 5.8% 되게 잘 간다더라.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시작점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중국 경제가 잘 가야 세계 경제가 잘 갑니다. 왜? 세계 경제의 30%를 중국이 공헌하니까요. 그럼 세계 경제가 잘 가야 한국도 잘 가요. 왜?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에 수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잘 가야 한국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을 중국 경제가 잘 가야 세계 경제가 성장하니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국은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공급을 안 하면 스톱이 돼요. 한국에는 요소수 대란. 한국이 배터리도 그래요. 한국 배터리 잘한다 그러잖아요. 2차 전지. 소재는 다 중국이 공급해요. 70% 오기 전합니다.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가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 수요. 중국 어마어마한 수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 했다. 이러면 어쨌든 경제가 점점 정상을 회복하니까 한국에서 수입해가는 많은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좋아지겠죠. 그리고 요즘에 AI가 이슈인데 중국 AI가 시장 잘 가야 한국 반도체 경제도 잘 갑니다. 왜냐면 반도체 제일 많이 쓰는 게 AI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미래 첨단 산업 발전하면 한국도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지고 또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한국 경제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AI 산업, 챗GPT로 시작된 이런 쪽에 잘 되면 한국은 성장의 절반을 반도체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